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서적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같은 정당의 정치 엘리트 또는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편애나 신뢰와 같은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 정당, 외집단 정당이죠. 상대 정당이나 상대 정당 정치 엘리트나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다른 일반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즉 뭐 혐오나 불신과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는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것은 2012년 아이엔가와 이제 그 다른 그 동료 교수들의 어떤 연구 결과에서 이제 처음 보고가 된 건데, 과거에는 이런 감정적으로 상대 정당을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정당을 좋아하고 이런 현상들은 그렇게 많이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적대하고 좋아하는 이러한 현상, 그래서 이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그래서 양극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서적 양극화 요새 이제 학계에 가장 뜨거운 그 이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정서적 양극화에 관심을 보이느냐? 일단 굉장히 많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단기간에 잠깐 뭐 이렇게 양극화가 있었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이제 더 악화되고 있는 어떤 이런 장기적인 현상이다라는 점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 운영과 발전에 굉장히 이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서적 양극화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5가지 이 영향력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국민적 통합을 어렵게 한다, 뭐 당연하겠죠. 서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나눠져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이런 경우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민주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와 야를 지지하는 각각의 지지 세력들이 서로 치열하게 분노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지지자들을 앞에 두고 정치 엘리트들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겠어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싸워야지. 민주적 거버넌스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결국 민주적 규범, 가치 이거 다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현상이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이 당파적 정체성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 네, 입각한 얘기예요. 뭐 내 집단, 외 집단으로 이제 구분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 집단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고 내 집단을 편애하고 외 집단을 혐오하는 인간의 본성은 뭐 수십만 년이 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 이렇게 쉽게 변하나? 그냥 계속 그래 왔었던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새 들어서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이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메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메가 정체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정치의 영역으로 수렴이 되면서 당파적 정체성이라는 메가 정체성에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정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 이게 이제 그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었던 것은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차되고 모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졌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당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가 정체성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균열의 강도가 하나로 이제 어떤 당파를 지지하느냐 이제 요거로 다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한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것이 미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원인을 주장하는 또 학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념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입장에 따른다라면, 이념, 정책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러한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정치 엘리트의 이념적 정책적 양극화, 이게 결국 지금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서적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차원에서 이념적 정책적으로 양극화되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계속 그 얘기가 되어 왔었던 현상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정치 엘리트들의 갈등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엘리트의 이념적 정책적 양극화가 일반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도 양극화가 돼요.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들이 서로와 서로를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정서적 양극화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이념적 정책적 양극화, 이거 이성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영역 아니에요? 이념과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이성적이고 이념적인 영역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웹스터하고 그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념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 정당과 이 상대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두려움,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이 강화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념적 거리가 지금 나는 A 정당을 지지를 하고 저기 B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면 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A 정당을 지지를 하고 있고 이 A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선호를 나는 좋아하고 있는데 멀어지고 만약에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이들이 집권을 해. 그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정책을 저들이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나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념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에 대한 두려움,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념적 정책적으로 양극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감정적으로도 양극화되는 이런 정서적 양극화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국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으로서 이 정체성, 당파적 정체성이라는 것과 이제 이념과 정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제 이 캠프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걸 다 한꺼번에 통계 모델에 넣어가지고 자 당파성이 중요해 혹은 이념과 정책이 중요해 라고 이제 집어넣으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과 정책 이게 다 정서적 양극화의 형성에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둘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양극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라는 것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근데 뭐 아무튼 두 캠프 모두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이념과 정책이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